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캔크림 프로 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과 공동주택 등의 시설관리 용역, 경비 용역, 청소 용역 등 관리 용역을 30년간 서비스해온 전문 용역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본 영상 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청소 용역 계약의 문제점과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용역비 상승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청소 용역 방법으로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청소 용역 방식의 현실과 문제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비용 상승 문제가 있는데요. 이 비용 상승은 매년 인상되는 그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용역비가 인상하고, 용역비가 인상하니까 관리비 인상은 불가피해지고 있죠. 그래서 관리비 인상을 줄이려고 인원 감축도 해보고, 청소시간 축소도 해보고, 휴게시간 연장도 해보고 해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달해가지고 더 이상 비용 절감 방안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고, 두 번째, 업무 효율성 문제. 이것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또 주 52시간제가 또 시행되고, 또 주 5일제 하라, 뭐 이런 것 등등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제약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상주 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가지고 상주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즉, 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2, 3시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청소에 대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인력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이 청소업종은 타업종에 비해 가지고 단시간 노동과 또 저임금으로 청소 인력이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임금이 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다 노인들이 와서 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경비청소 용역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라, 복지를 높여라, 뭐 이렇게 해서 근로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채용해서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뭐 산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노무관리에 대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정말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이 청소 용역을요, 계약 방법만 바꿔도 관리비가 절감된다 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요, 청소 용역 계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발명 특허번호 제 10-1976456번으로 2919년 5월 2일에 특허 등록된 방식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는 청소는 상주 청소 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파견 용역이죠. 이 방식은 우리가 이제 청소를 뽑아서 파견 그쪽에 해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통지하거나 또 지시해서 청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을요, 방문 청소 용역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한데 청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청소 용역 방식으로 계약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상주 청소 용역 계약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주 청소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파견 근로와 동일한 것인데,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도급 용역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차 변질되어 가지고 지금은 도급 용역이라기보다는 파견 용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냥 상주 청소 용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은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용역 계약 방식이 틀림없는데 이 법이 매우 까다로운 법이라 청소 용역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소 용역 계약은 도급 용역도 아니고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그런 용역 계약도 아닌 무법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파견법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요. 출퇴근 시간제 근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노동법에 근거해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근로자 복지 문제,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노력과 의무가 이렇게 노동법이 정해져 있고 특히 채용과 해고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느끼시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자, 또 세 번째로 보시면 요즘 분란의 중심에 있는 4대 보험 정산 문제인데요. 청소 용역은 주로 고령자가 많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매월 고령자를 제외한 해당 보험금을 정산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 용역계약이 도급에 해당하게 되면 도급법상 불법이 되고 또 관리사무소는 입주자한테 징수한 청소 용역비를 정산해 가지고 생긴 차액을 뭐 잡수입으로 정리를 해놓고 다른 데 썼다든지 해서 입주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건 횡령이 됩니다. 뭐 유용이 되든지. 아무튼 실비정산은 법 위반 소지가 많은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이 실비정산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연차 휴가비 충당의 문제점인데요. 과거에는 연차 휴가는 그 1년에 85% 이상 근속한 자에게 1년 후에 15개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게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1년 미만 근속자한테도 한 달 만건하면 하루치 연차 수당을 주어라. 그래서 연 11개의 연차 수당을 주도록 하라. 이거 옛날에 월차가 생긴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리고 1년을 근속하면 15개의 연차 수당을 계산해서 만약 1년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은요. 11개 휴가 쓰고 15개 휴가비를 연차 수당을 현찰로 받아서 나가야 돼요. 왜? 쓸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1년간 근무한 사람이 26개 연차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게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폭발하니까 1년 미만자는 이제 매월 만건하면 하루 연차를 써라. 그전에는 이제 26개 연차 그걸 수당으로 다 줬는데 이제는 1년 미만 동안에 다 써라. 안 쓰면은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해놓고 15개는 이제 퇴직할 때 바로 현찰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 수당 제도를 지금 변질시켜 놨어요. 결국은요, 이렇게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요, 15개 없이 15개 휴가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1년만 딱 정확히 근무한 사람한테만 대단히 큰 이익을 주는 이 엉터리 지금 연차수당법을 지금 개정을 해놨는데, 이거 이 불법적 그 연차수당 규정은요, 노동법에 연차수당은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또 그 상위법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위반된 문제가 있는 법 개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가서 이제 청소원 고용승계 및 노조 설립 문제인데요. 최근 여러 곳에서 노조 설립의 문제는 소란스럽습니다. 특히 대기업 건물의 청소 용역은 노조가 설립된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청소 용역 회사이거나
대기업 대주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 노조가 형성되고 뭐 해가지고 청소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용역해서 바꾸려고 그러면요. 대기업 회사에서 일반 회사를 바꾸려고 하면 청소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계열사나 그런 회사들은 질질 끌려가요, 청소원들한테.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그 뭐 여의도의 뭐 대기업 그 빌딩 청소원들 계속 노조 투쟁하고 있죠. 어떤 문제냐면 용역계약 변경 안 된다. 대기업 계열사 그대로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아니 고용 승계도 해주고 복지 문제도 그대로 승계해주겠다 하는데도 이 청소원들이 안 된다. 우리는 대기업 계열사에 그대로 있겠다. 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뭐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요 앞으로 우리 일반 적은 빌딩이나 또 큰 아파트들 청소원들 많은 아파트들이요 바로 번집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진짜 앞에 요 밑에 보시면 만평 있죠. 근로자 파견. 이거 앞으로 근로자 파견으로 이걸 적용하면 대단히 크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청소원들이 지금 집단 투쟁하죠. 이거 아파트에도 앞으로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주 지금 현재의 상주 청소 방식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지금 현재 청소 용역비 산출 내역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출 내역서는요 요즘에 뭐 많은 곳 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산출 내역서를 아예 관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찰 공고합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 하는 기준, 근무 시간, 뭐 비율, 뭐 계산 방법 전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급 뭐 요건 5.5시간 기준인데요. 요 한 명짜리입니다. 이거 서울에 있는 모 임대 아파트 한 명짜리인데 한 명짜리도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기본급 138만 6,480. 연차수당 11개는 휴가 쓰고 15개는 돈으로 주니까 충당하라. 59,950원씩 충당해. 한 명당 매달.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하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 여기 보면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실비정산한다고 아예 이제 책정 안 했어요. 여기는. 그럼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따로 이제 책정해서 돈을 주니까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실비정산한다는 게 도급에서는 실비정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도급계약에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재경비에서 피복비, 소모품비, 대청소비 다 정해놨어요. 한 명당 월 5,000원 이상 피복비다. 소모품비 2만원 이상이다. 대청소비 2만원 이상 적립했다가 1년에 한 번 대청소해라.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는 2% 이상, 기업이윤도 2% 이상 써라. 그러면 딱 2%지 2% 이상 쓰겠어요. 이렇게 딱 정하면 이 5.5시간에 약 174만 8,940원 나옵니다. 1년에 2,098만 7,280원 나오네요. 이게 한 명이니까 그렇지 모든 아파트가 한 명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5.5시간인 경우에 곱하기 10명이면 10 하면 되죠. 이건 이제 특허받은 방문청소 용역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건요 완전 도급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법 논란이 있는 실비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차수당 뭐 그런 거 뭐 연차 주고 그런 것도 필요 없죠. 여기는. 자, 그래서 노동법 적용해서 자유롭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 계약은요.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장소를 말하고 주로 승강기나 현관 또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 매일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런 곳을 특정해 가지고 계약하는 걸 기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하고는 기본 계약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 일상 청소하는 청소원은 300세대당 1명 기준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하죠. 8시간, 52시간 해야 돼. 주 8시간 상주에서 합니다.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죠. 오후 6시에 하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만에 조금 3시간 하겠다 그러면 7시간씩 해서 5일간 하고 토요일 3시간 하고. 그래서 청소원 한 명은 아예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300세대를 현관이나 승강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계약이 있는데요. 선택계약은 이제 따로의 별첨해서 구간별 청소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구역, 즉 계절적으로 한다든지 연간 한다든지 뭐 주간 한다든지 이런 청소구역을 말하는데,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비상계단이라든지 각 층별 승강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 있죠, 승강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뭐 쓰레기 집화장이라든지 뭐 아파트에 따라서 여러 군데 있겠죠. 노인정, 뭐 관리사무소,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한 곳은 비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선택적으로 청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비용이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계약할 때 정해놨기 때문에 청소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요구만 하면 이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상주에서 청소할 때하고 방문하에서 청소하는 거, 이거 한번 비교했는데 보시죠. 여기 이제 3명 근무자로 해가지고 약 한 270세대 15층 9개 라인짜리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이래야 한 명이 이제 방문 청소할 때는 한 명이 하루 종일 기본 청소를 하죠. 그러면 상주 청소할 때는 기본급 제수당 뭐 이런 것이 얼마 나오냐면요, 127만 3천원 나옵니다. 그럼 연차수당 9만 4천원, 재직 중장금 11만 3천원, 그냥 4대 보험, 간접 노무비가요, 평균 한 12% 나옵니다. 그게 15만 2천원. 그럼 163만 4천원 돼요. 4명 하면 490만원 정도 나오죠. 163만 4천원. 아까 5.5시간은 170 몇만원 나왔고, 요건 5시간 계산했으니까 163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재경비가 이제 뭐 피복비 뭐 4만원, 일반관리비 뭐 2%라니까 32,500원, 기업이윤도 2%니까 32,000원. 이렇게 하면 10만 5천원이 이제 회사, 용역회사가 운영하는, 한 명당 운영하는 돈이에요, 이게. 10만원 가지고 회사 이거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174만 9천원이 드는데 한 명당 3명 하면 520만원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방문으로 했을 때 보면요, 기본 청소가 매일 나와서 하는 분이 188만 1천원 정도 듭니다. 이 계산 방법은 뒤에 별첨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기본 청소비도. 그 다음에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 약 45만 9천원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청소, 전문가들이 가서 하니까 청소장비나 청소용품비가 7만원 정도 들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가서 240만원 드는데, 아까 이건 3명이 490만원 들었는데 240만원 들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특허 방법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세금도 있고 해서 이것은 30만원을 간접비로 청소용역회사가 받아야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택계약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비를 이렇게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 271만원 들어가죠. 아까 상주청소는 52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엄청난 그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감된 돈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선택계약은 대부분 보면요, 대청소비 한 162만원 정도 1년에 한 번 한다면 요거 들고, 지하주차장
뭐 750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하주랑 대청소하는데 한 5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 하면 30%에서 50% 분명히 절감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방문 청소를 했을 때 도급 견적서 내놓은 거. 야, 기본 청소, 기본 청소에서 현관 승강장 따로 했고, 장비 240만 원, 일반 관리비 30만 원에서 요걸 이제 한번 내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청소에 필요한 수도전기는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이고, 직원들 탈의실, 휴게실은 지원해줘야 되고, 기본 청소에 매일 청소 작업원 한 명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 3시간. 할 때 이제 요 기준이고, 선택 청소는 외부 작업원이, 외부에서 작업원들이 들어와서 도급으로 해주고 갑니다. 자, 아까 이제 별첨한다고 그랬죠? 이 그 방문 청소비는요, 어떤 근거로 이제 이걸 산출했느냐? 바로 이 구간별 청소비 예시표에 이걸 근거로 해서 금액 산출을 합니다. 이건 아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맞습니다. 즉 말해서 승강기 요 한 대 15인승짜리 한 대 하면은 승강기 한 대 청소하는데 3,700원 들고, 그게 이제 이걸 매일 하니까 한 달에 한 81,400원 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고, 1층 현관 승강기 한 대짜리, 두 대짜리도 있고 그러지만 승강기 한 대짜리 규모로는 5,800원 현관 청소비가 드는데, 이것을 매일 했을 경우 월간 127,600원 든다. 이렇게 지금 다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인건비하고 그 규모하고 해서 지금 쭉 예시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 첨부하면요, 요 가격대로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발주는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모든 게 이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거기 들어와서 청소 발주하고 또 끝나면 대금 결제하고 서로 인터넷 속에서 전부 결제하고 다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층별 승강장을 주 1회 하는데 건습식에서 점검식, 정말 쭉 점검해가지고 가면서 지저분한 데가 있나 없나 해서 지저분한 데만 청소해주는 그런 점검식 청소할 때는 450원. 비상계단이 이제 요거도 이제 점검식은 400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닦으면서 간다 할 때는 1650원. 이제 쓸고 닦으면서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복도식인 경우는 건식인 385원, 뭐 건습식은 880원. 신주 광택비는 한 층당 2만 원입니다. 신주가 전체적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신주 광택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신주 광택을 내면 됩니다. 그럴 때 한 개층에 2만 원씩이다 이거죠. 1회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이제 건식으로 100평 기준당 100평을 한 번 할 때 29,000원, 뭐 습식으로 하면은 36,000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청소할 때는 건식 습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만원, 64,000원 정도 되네. 65,000원 되네요. 그럼 대청소. 이거 뭐 당연히 물로 청소해야 되니까 이건 한 개층에 12,000원. 복도식은 4,700원. 한 세대 기준. 이건 한 세대 기준입니다. 복도식은. 그 다음에 관리실 노인정은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탁 용역비는 일반 관리비, 제세금, 이윤 다 합해갖고 300세대 미만은 무조건 3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100세대당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면 100세대당 6만원씩 추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도급 용역으로 매일 약속된 시간 내에 계약된 장소를 계약된 청소 방법으로 또 청소 구역을 해주고 그 업무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특허증입니다. 청소 용역 계약 관리 시스템. 이거 이제 캔크림 프로 서비스에서 특허 사용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이거 이제 발명의 명칭이 이렇게 이제 계약관리 시스템인데, 요거 한번 이제 특허청에서 나온 기술 분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발명은 청소 용역 계약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종래의 출퇴근에 의한 상주 근로식 청소 용역을 대체하여 전문 청소원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청소 용역을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청소할 장소와 청소 주기, 청소 방법, 용역비 등의 청소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청소 용역을 선택한 뒤에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서 계약함으로 각 장소별 특징 및 실정에 맞는 청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청소 용역 계약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뭐 입찰하고 뭐 거기 뭐 저 서류로 계약하고 그런 방식은 없어지죠. 거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계약하고 청소 발주하고 뭐 그다음에 승인하고 용역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관리 시스템이 거의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발명 특허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은 캔크림 프로 서비스에서 홍보를 위한 광고 팜플렛인데요. 경제의 위기, 관리비 전략이 필수다라고 제일 첫 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물이나 아파트의 관리비 전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고군분투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보하는 청소 용역으로 우리가 계약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지 해서 이런 팜플렛을 제가 제공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파견 용역 방식의 상주 청소로 계속 청소 용역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이러한 특허 방식의 청소 용역 계약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모든 건물과 아파트는 방문 청소 방식의 용역 계약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의 이제 비대면 계약 방식과 포괄적 용역 계약에서 이제 세분화된 용역 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지 않았는데도 일괄 계약 방식, 과거에는 그 일괄 계약 방식이어서 용역비를 청소를 안 해도 매달 지급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앞으로 용역 계약 방식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청소 안 한 구역은 청소비 안 주죠. 청소를 매일 하는 데는 이제 청소 주고, 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는 데는 그때 이제 뭐 청소비를 책정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청소를 의뢰하고 청소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현명한 청소 용역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도 절감하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는 입주민이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청소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의 그 생활 방법도 많이 선진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을 해야죠. 앞으로. 이 영상을 관심 있는 분들과 뭐 공유하시고 함께 토의하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전화 또는 회사 전화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특허 방식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 계약만 체결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전문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캔크림 프로 서비스에서만 독점하는 용역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많은 건물주와 주민 대표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